이제 지금 일단 시간이 한 45분가량 이제 지났네. 그래서 오늘 그 문학, 그러니까 비문학과 관련되는 것들은 아마 이제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본격적으로 수업에 앞서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 수업과 관련해서 준비물이 있어. 지금 이면지는 줄 겁니다. 몇 시간째 이면지를 줄 거야. 국어 공책을 하나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국어 공책이 많이 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책이지? 일반적인 공책에서 이렇게 거꾸로 써오면 앞면, 제일 첫 면은 이제 독서, 비문학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적어서 뒤로 진행하는 거고, 뒷면, 가장 뒤에서부터는 거꾸로 문학과 관련되는 것을 적어올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이제 거기다가는 뭘 적을 거냐면 일종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보자 라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줍니다. 얘가 중요한 거야. 복습할 때, 우리 과제할 때 공책에 적은 내용을 보고선 이렇게 비문학 읽기로 했고, 이렇게 문학 읽기로 했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로 했었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과제를 하는 거지.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돼?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 읽고 문제를 풀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처음에 공책을 보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로 했어. 점검해야지. 그렇게 내가 읽고 문제를 풀었는지. 그게 됐어. 그런 다음에 채점하십시오. 그게 안 됐어. 그럼 어떤 게 안 됐고 왜 안 됐는지를 생각해. 그게 공부야. 처음엔 당연히 안 됩니다. 생각해봐. 저는 이렇게 너 문제를 푼 적 있고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된다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냥 나중에 포기하면 안 돼. 자꾸 해야 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다가 자극을 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국어 공책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유인물 때 그 파일, 클리어 파일 하나 준 거 있지? 그리고 이 L 파일이라고 하나 뭐 그럴 거야. 어쨌든 파일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공책 1, 파일 1. 거기다가는 쪽지 시험 본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추가 유인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철에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항상 갖고 다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시고, 그리고 얘는 검사할 겁니다. 집에서 옮겨 적었는지. 그러니까 이면지에는 이것저것 막 적어서 순서대로 없이, 순서 따지지 말고, 그러는데 이거는 독서에 대한 내용이네, 문학에 대한 내용이네, 집에 가서 공책에다가 옮겨 적는 거야.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복습이 되는 거죠. 공부는 복습이야. 수업은 공부가 아니야. 잘 듣고 집에 가서 따라하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아. 이렇게 준비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 뭐 다 알겠지? 안 적어도 되겠지?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읽는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아까 겨울방학 커리를 보면 문장을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문단을 어떻게 읽고, 글을 어떻게 읽고, 그다음에 완성된 글을 어떻게 연습할지, 이렇게 지금 주체별로 쭉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장부터 보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설명이 끝나면 이면지에다 적으십시오. 독해 일반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얘는 머릿속에다가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읽으면서도 혹은 읽기 전에도 읽고 난 다음에도.
첫 번째. 끊어있기. 국어가 작년, 올해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진 이유가 첫 번째. 지문이 길어졌어. 전에 비해서. 지문이 길어졌으니 이제 뭐 지문의 숫자도 당연히 줄었겠지. 그런데 지문이 길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두드러졌느냐? 문장도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문장이 하나가 막 3줄, 4줄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읽을 때는 끊어 읽어야 됩니다. 끊어 읽는 건 두 가지야.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파악해야죠. 그런데 이 주술 관계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주어, 그 다음에 중간에 무언가가 들어있겠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들어있겠지. 그런데 이런 구조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주어 안에 주술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끊어주는 거. 여기를 끊어주거나,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뭐에 대한 것인지를 찾아줘야 돼. 끊어읽기. 그 다음, 두 번째. 표시하며 읽습니다. 왜 표시하면서 읽냐면, 이게 한 번에 쭉 읽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지문이 길어졌고, 지문이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져. 다 처리가 안 되거든. 바꿔 얘기하면 문제를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문에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읽거나 대충 읽게 된다고. 왜? 시간이 쫓겨서. 그럼 제대로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시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생각해봐. 너 처음부터 내가 읽는데 여기다 표시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 읽고 난 다음에 판단하게 되는 거야. 읽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표시를 해. 그럼 결국에는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지. 머릿속에 더 잘 남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지. 무조건 표시하며 읽으십시오. 근데 뭘 표시하느냐? 표시할 건 네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밑줄, 그리고 물결. 이렇게 5가지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야. 무조건 그냥 나 따라해야 돼. 딴 거 없어. 지금 여기에서 너가 익힌 방법들을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수학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이 보고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요 네모는 개념, 대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얘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시래, 그리고 요 세모는 접속어. 네, 접속어도 내가 이제 모든 접속어에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2가지에 하거든. 역접이 뭐야? 그렇지. 반대. 그 다음에 전환. 바꾸는 거거든. 요 2가지를 아마 중점적으로 내가 생각 표시를 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생각에 단초가 관련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밑줄은 요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구체적 설명 혹은 특징들. 그리고 물결은 뭐 딴 거 없어. 내가 이거 해석의 단초가 되는 거. 그리고 해석의 단초, 그 다음에 질문.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거기다 밑줄을 물결 표시고. 이 질문의 형태로 나오는 글이 쉬운 거야. 왜?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핵심이거든. 왜냐면 글 쓴 사람이 질문했어. 독자 누가 대답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대답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할 거야 라는 아주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거기에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코드라고 되어 있지. 코드라는 명칭을 활용해서 연결할 겁니다. 정보 간의 연결이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분류하는 거야. 분류. 국어는 이해가 아니야. 국어에서 말하는 이해는 정보 처리입니다. 글에 나오는 정보를 나눠주는 거라고. 분류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야, 나 국어 선생이야. 그런데 내가 과학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런데 내가 잘 풀고 애들한테 설명도 잘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물리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어. 나는 그냥 글을 읽은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그런 건 거기에 대해 질문은 절대로 답을 못합니다. 난 거기에 있는 글만 읽어준 것 뿐이야. 그래서 글은 이해 측면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들을 나눠주는 거, 처리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쉽게 짝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가 되면 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거를 연결해 주느냐? 주로 얘네들을 연결해 줄 겁니다. 당연히 얘는 어떤 거 연결이 돼야 되겠어? 얘는 답과 연결이 돼야 되겠지? 질문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가끔 얘네들끼리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설명하는 것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연결하며 읽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손으로 정말 이렇게 쭉쭉 긁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는 머릿속에서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표시를 하지만 연결해주는 거는 머릿속에서 구성. 얘랑 이렇게 연결돼야지. 얘랑 이렇게 연결돼야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왜냐면 교재가 많이, 문제지가 많이 지저분해지면 보기도 어려워. 연습할 때는 손을 이용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할 거. 오케이? 연결하면 있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꼼꼼히 읽기. 봐봐. 지금 끊어 읽는 거, 표시하며 읽는 거, 연결하며 읽는 거, 이게 한번 문장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니? 아니야.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지금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글을 읽으면 난 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읽었으니까. 읽었을 때 모르는 말이 없잖아.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난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 영어도 그러지. 영어에서 모든 그 문장에 쓰인 모든 단어를 모르더라도, 아니지, 한두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처럼 국어는 그것보다 더 심해. 생각보다 그런 데서 구멍이 뚫리는 친구들이 많아. 그만큼 어휘력이 적다는 얘기, 부족하다는 얘기지. 왜? 각종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거야. TV, 인터넷, 스마트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잘 안 봐. 신문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어휘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국어 곧잘 이해하는 애가 있었어. 재작년에 가르친 아이인데, 아직도 기억나니까. 얘가 한 문제를 틀려갖고 온 거야. 그래서 너가 뭐 틀린 거야? 그래서 그거 봤어. 봤는데 단어 하나를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 이런 의미 아니야? 무슨 소리라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게 걔는 그때 그거 한 단어만 나온 거잖아. 사실 곳곳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틀려서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야. 걔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왜 나는 문제 풀면 곧잘 풀어. 웬만하면 다 맞는다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갖고 오는 거야.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그 단어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어휘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야. 걔 때문에 충격적이어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어야 돼. 그래야지 꼼꼼히 읽을 수 있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아직 연습이 안 됐지? 숙달도 안 돼 있어? 아직도 1학년이야? 그런데 모의고사는 어때? 80분간 45개의 문제를 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풀라고 해. 어쨌든 읽고 풀라고 해. 그냥 나중에 한 10문제를 찍을 바에는 그냥 빨리 읽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 안 됩니다. 나중에 지금 재훈이나 다른 친구의 어머님, 부모님께도 내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에서 내가 제대로 읽었어. 아, 그 과목 이렇게 읽었어. 배웠어. 이거를 적용했더니 지문이 읽혔어. 그래서 문제가 풀렸어. 그것이 한 지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시간에 급급하면 어떻게 돼? 폼이 무너지게 돼. 우리가 스포츠를 배울 때 처음에 다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자세가, 정말요. 자세가 중요한 거야. 몇 개를 하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 한두 개를 해도 자세를 올바르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문이 다 똑같아요. 국어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때까지는 절대로 모의고사, 내신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어. 모의고사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거야. 거기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읽으려면 꼼꼼히 읽을 수밖에 없어. 꼼꼼히 읽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읽는 거라고?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의 훈련입니다. 이게 처음에만 그렇지 딱 익숙해지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거야.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근데 그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만 명심을 해주십시오. 정리하면 내가 색깔 다른 걸 분필로 쓰는 거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구분하려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비문학도 피하면서 지금 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얘는 문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뭐 얘는 이렇게 읽고 쟤는 저렇게 읽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 이 방법은 문학에서도 그대로 쓸 거예요. 다 적었어? 오케이. 글씨는 알아볼만해? 네. 내가 악필이거든.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들어봤어?
요새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최재천이라는 박사 안 들어봤나? 그 사람이 이제 사회생물학 통섭이론인가? 그래서 이제 그 과학과 다른 걸 이제 융합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하신 분인데, 이제 그거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전자 얘기가 나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 유전자에 의해서. 그게 이제 사회생물학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냥 정말 이제 소위 말하는 운명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내 유전자가 그렇게 정해진 거야. 그렇게 살아라. 어렸을 때는 그걸 이제 믿지 않았거든.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믿게 되는 게, 뭔가 큰 방향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 느낌이 아닌데, 내가 팔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팔자 숫자 8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아닌가? 이렇게야? 이렇게야? 아니면 이렇게야? 어쨌든 난 이렇게 씁니다. 나는 팔자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 분명 난 이렇게 1, 2 이렇게 해서 화살표 배웠거든, 어렸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쓰는 거야. 재밌는 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씁니다. 몰랐어. 엄마의 팔자랑 내 팔자랑 똑같아. 그거 딱 사진 책 볼 때는 좀 기분이 그런데, 내가 모두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국에 내 유전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최근 한 5년 전에 우연히 엄마의 그 글씨를 보다가 숫자 8을 봤는데 나랑 생김새가 똑같은 거야. 그 사람 말이 맞는 거구나. 유전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봅니다, 이제. 그렇지. 일단 문장 코드를 보게 되는데,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몇 쪽이냐, 몇 쪽을 표시가 되어 있느냐 몇 쪽으로 되어 있어? 3쪽. 3쪽? 4쪽? 4쪽. 코드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상의 점 2개를 연결한 성분을 코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5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활용할 코드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코드는 같은 코드 7개.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대상들은 하나의 코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대상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1차적으로 단어야. 유사한 단어, 비슷한 단어, 같은 단어를 쓰면 그 대상이 같거나 유사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같거나 같음을 보는 거고. 두 번째, 다름은 좁게는 반대되는 거, 조금 넓게는 다른 것, 차이가 생긴 것, 그것을 이제 다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는 얘는 단어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 그 다음 상하는 위아래지,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거나 혹은 포함하는 대상. 그런데 같은과 다름은 그것 자체로 종료야. 그렇게 연결해주면 돼. 상하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하 코드를 잡으면 그 안에 같음과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끝으로 반응 코드가 있는데, 반응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십시오. 문학. 이 반응 코드는 어디에서 확인할 거냐면 문학에서 볼 겁니다. 근데 이 앞 수업은 비문학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반응에 대한 얘기는 문장에서만 보고 그 이후엔 보지 않을까. 언제 볼 거냐면 요거 1교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교시가 이제 문학을 할 거잖아. 그 문학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볼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서 반응은 우리가 문학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다시. 처음에 이제 일반론을 얘기했던 이유가 저 방법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반응은 문학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쪽에 보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서 있는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한다. 뭐라는 거야? 목적 달성했으면 버리라는 얘기인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연결하는 거 그거 생각해주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연결해야 되는 거구나 보는 거고 그게 익숙해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연하지 말자고. 밑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내가 정말 세세하게 칠 거야. 그런데 이게 익숙해져. 독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거나 내가 어휘력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굳이 안 쳐야 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굳이 다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연습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확인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같은 코드를 보는 거야. 이제 다시 처음에 내가 1번은 얘기했던 게 처음에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주술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였지? 끊어읽기 다음에 봐봐.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하겠어? 표시하며 읽기. 그 다음에 연결하며 읽기.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봅니다. 서남사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성교가 있다. 이게 딱 한 문장이지. 결국 여기에서 주술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서남사 가는 길에는 승성교가 있다. 네. 맞아, 그거야. 조금 더 단순하게 하면 주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서술어 뭐야? 서남사 가는 길. 서술어. 이 문장에서의 서술어. 있다. 그렇지, 있다. 뭐가 있는 거야? 승성. 그렇지. 승성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술 관계가 끝난 거지. 이해했어?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뭐에 대한 거구나? 뭐에 대한 거구나? 승성. 승성교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지. 주어에 해당하는.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승성교에 대해서 그렇지. 좋네. 설명해 주는 거지. 승성교에 설명해 주는 거 하나씩 처리해볼까? 승성교? 돌다리. 됐지? 그 다음에 이 돌다리에 뭐가 있어? 그렇지. 독특한 미가. 좋아. 근데 또 뭐가 있어? 서남사 가는. 그렇지. 이게 바로 승성교에 대한 설명인 거지. 이렇게 밑줄을 쳐주는 겁니다. 절대로 문장 단위로 밑줄을 치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 두 번째 문장을 봅니다. 승성교는 이거 기억합니다. 팁. 이거 이제 보조사라고 하는 건데, 보조사 은는이 붙는 대상, 은는의 대상은 반드시 네모를 친다. 이건 이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는이 붙었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승성교는 한데,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생각하기 위해서 표시한다고 했었던 거잖아. 네모를 치면 이 글은 얘 네모 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모 치면서 승성교에 대한 거구나. 그럼 승성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핵심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봅니다. 승성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승성교는 뭐뭐시다, 이런 형태인 거지. 여기서 일단 끊어져야 돼. 계속 볼게.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여기서의 서술어는, 이건 이제 표시하지 않을 거야. 다리를 건너야 했다가 되는 거지. 누가 다리를 건너는 거야? 그렇지, 사람들이. 맞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었어? 승성교에 대한 글이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글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특별히 표시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끊었을 때, 이제 익숙해지면, 지금 일단 문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익숙해지면 여기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나온 설명들 중에 혹시 위에서 설명된 혹은 비슷하게 쓰인 단어들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표시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승성교에 대한 설명 뭐야? 일단 뭐라는 거야? 세계. 일단 경계라는 얘기지.
이해했어? 경계가 뭐야? 구분. 그렇지, 구분 짓는 거. 그럼 구분 짓는다는 얘기는 최소한 두 대상이 그렇지 맞닿아 있는 거지. 그것을 이제 경계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계래 무엇과 무엇에? 번잡한. 그렇지. 번잡한 속세와 그 다음에 경건한 세계의 경계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뒷부분에서 요 산사 얘가 내 밑줄을 주고 얘랑 같은 게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선함사. 그렇지. 좋습니다. 요게 이제 아이고 소남사랑이 되네. 같으면 되네. 같으면 연결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력이 좀 필요한 거야. 어떤 어휘력이 필요하냐? 속세가 무슨 뜻이야? 안 좋은. 속세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건 아닌데 속세는 그냥 지금의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속세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 없는데 승성교의 정확한 어떤 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좀 처리가 돼야 되고 뭐를. 그럼 번잡한 것도 어떤 의미로 쓰지? 복잡. 그렇지, 뭐야, 복잡한 거. 그 다음에, 경건한 거는, 이 경건하다는 거는 보통 종교와 관련돼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어. 경건한 세계와 어떤 게 같음으로 부를 수 있겠어? 경건한 세계와 같은 게. 선함사. 그렇지. 서남사도 경건한 세계고, 그 다음에 산사도 경건한 세계가 되는 거지. 봐봐.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거기에 있는 이제 OX 밑에 이제 맞춤 틀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건데, 그 문제는 지금, 이 교재는 3학년을 대상으로 내가 제작한 교재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문들은 죄다 3학년 기출문제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 2학년 수준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네요. 물론 지금 이제 문장이긴 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문단이나 혹은 문단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쉬운 문제는 여기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나와. 이게 쉬운 거야. 이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선택지는 지금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을 합니다. 어서 본 것 같은데 어서 없어.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그 선택지가 맞고 틀리게 되거든요. 작년에 국어가 어려웠던 이유, 올해 국어가 어려웠던 이유 바로 거기는 거예요. 물론 지문 자체도 어려워졌지만 선택지가 까다로워져. 선택지 하나에 어떤 문제는 3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길이만 해도 지문의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를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보죠. 옛사람들이 찾았던 산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번잡한 세상과 대비되는 경건한 거예요. 지금 이 문장 맞지? 여기서 서술어에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지. 경건한 공간이다. 그럼 뭐가 경건한 공간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산사는 경건한 공간이다. 지금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 문장이. 네. 지금 산사는 경건한 공간이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잖아. 지금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난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밖에 없었어? 승성교에 대한 정보만 있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난 거야?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없는 내용을 좀 만들어낸 거지. 그럼 이거 맞아 틀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글을 읽을 때 독해가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그 다음에 뭐 감상적 독해,
창조적 독해 이렇게 5가지로 사고가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처리해주면 돼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추론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보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건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니 여기서 읽으면서 최대한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것만 연결해주면 자동적으로 추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문제도 내가 조금 어렵게 다시 바꾼 거야. 몇 가지 정보를 더해서. 그러니까 기본은 다 수능에 나온 선택지와 그 다음에 지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이 푸는 것이 지금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그 수능의 문제. 가깝게는 이제 3월의 문제. 이런 식이구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지? 네. 그다음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합법이라고 되어 있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봤던 그 내용들은 모든 글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야. 굳이 영역을 일단 최소한 우리가 그 문제를 푼다는 건 읽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읽는 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봅니다. 지역 주민 대표 이용자에 비해 도서관이 너무 비좁고 직원들도 적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네. 불편함이 많다는 거네. 맞지? 그럼 무엇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도서. 이게 뭐야? 지금 여기서는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저 불편함 많아 이러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기로 하겠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지. 뭐가? 비좁고. 그렇지. 도서관이 비좁고 그 다음에 직원. 직원들이 적어서 이렇게 불편함이 많다. 봐봐. 우리가 이제 문장을 끊어 읽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장에서는 아닌 거고 문장을 끊어 읽을 때 첫 번째는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조, 세 번째는 인과, 네 번째는 과정. 이 내용은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내용에서 나왔다, 지문에서 나왔다 보면은 왜 핵심이냐? 선택지로 만들기 아주 쉽거든. 국어에서 비교는 무엇을 드러내는 방식이지? 국어에서 비교는 얘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 그 다음에 인과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인과는 원인과 그렇지 결과의 줄임말. 그 다음에 과정은 일종의 단계 혹은 순서가 되겠지. 지금 이 문장 어디에 해당돼? 첫 번째 문장 대조? 차이점. 차이점이? 네. 뭐야? 원인과 결과. 그렇지. 지금 끝에다가 불편함이 많다. 뭐 때문에? 원인. 봐봐. 원인과 결과는 당연히 둘 다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 중요한 거고. 됐어?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서관 책임자. 기준 인력으로 크게 늘어난 이용자를 상대하다 보니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얘도 어려움이 많다네? 그렇지? 뭐가 어려움이 많대? 도서관. 기존 인력으로 크게 늘어난 이용자를 상대하다 보니 뭐야? 기존 인력으로가 문제란 얘기인 거지. 됐어? 그런데 이거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랑 똑같을 거야? 직원들이 적어서. 그렇지. 서로의 원인이 그래서 봅니다. 저는 도서관 인력 부족이 이게 쉽네.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됐습니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서관 책임자는 지역 주민 대표와 달리, 요건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이제, 얘도 이따가 정리를 좀 해줘. 우리가 이제 문장을 끊어 읽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형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 거야. 요거를 이제 더 지문들을 보다 보면, 아, 이런 표현 때문에 얘는 비교가 되는 거고, 이런 표현 때문에 얘는 대조가 되는 거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어주시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팁입니다. 뭐뭐와 달리 있지. 요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뭐뭐의 비례가 있습니다. 뭐뭐의 비례. 뭐뭐와 달리 뭐뭐의 비례는 이렇게 바로를 쳐서 나중에 판단을 해야 돼. 바로를 치고 나중에 판단. 무슨 말이냐면 요거 보고 뭐뭐와 달리 지역 주민 대표와 달리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얘를 빼.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 책임자는 도서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부분 빼고. 그럼 요 내용 맞아 틀려? 그렇지,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달리라고 했으니까 뭐여야 해? 반대. 그렇지. 달리는 이제 반대가 되겠지. 주민 대표는 그럼 부족하다는 걸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어? 그렇지. 그럼 어디가 틀린 거야? 여기가 틀린 거지. 그러면 맞으면 틀리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얘 읽고 얘 바로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 이거 사고가 복합적이 돼버려. 그런데 지금 이 복합적을 어떻게 한 거야? 1, 2로 그냥 끊어버린 거지. 사고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절대로 함정에 빠질 수가 없어. 알겠어? 다시 뭐뭐와 달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읽으라고? 빼고 읽으라고. 빼고 읽어서 판단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판단. 얘는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됐지?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는 걸로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이어서 지금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사실 한 오늘 절반 정도 봤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야. 지금 같은 코드 하나만 봤습니다. 지금 남은 게 3개의 코드가 남은 거야. 다른 코드, 상하 코드, 그 다음에 반응 코드.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독서는 특별히 쪽지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적었던 거 있지? 오늘 적었던 거를 집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 공책에다가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앞부분은 뭐? 공책에서 앞부분은 독서, 뒷부분은 문화. 그렇게 해서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공책을 활용을 해서 과제를 할 때 공책을 먼저 보고선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